좋은 댓글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선택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고. 몇 인분 끓이셨을까요? 몇백만 인분이라 그래야 되나요? 제 구독자보다 훨씬 더 많지. 이 찬도 다 수제예요. 애견마 담당이죠. 제가 애견마 오해 되게 많이 받거든요. 비주얼로 봤을 때 김치를 못 담글 것 같거든요. 별명이 김치인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이시네, 그죠? 예, 이곳은 어디죠? 여기 뭐 저희 원래 운영하는 저희 모토 우정옥 식당이죠. 저희 보니까 네. 인상 깊었던 게 저희 아유. 우정옥은 체인점 가맹점이 아닙니다. 저하고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보면 주변에서나 이렇게 해서 뭐 나도 곰탕집 한번 해보고 싶어, 뭐 우정옥을 어디 인천에 와서 좀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네. 지난주도 문의 주셔서 오셔서 같이 한번 끓여서 배워보세요. 근데 단 시간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 개인 시간이 없고, 이거 이렇다고 말씀드리니까 일주일째 연락이 없으세요. 참고로 저 어제 새벽 3시에 퇴근했습니다. 다크서클이 막 내려와요. 쉽게 생각하시면 네. 물 붓고 한우 뼈 넣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기름 제거도 해야지, 불 조절도 해야지, 물 쫄면 또 채워야지, 뼈를 해동해야지, 핏물 빼야지, 초벌 끓여내야지, 불순물 제거하고, 그 다음부터 또 3일 끓여야지, 기름 걷고 식히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한 5일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다 생각하면 솔직히 손님들이 국물 한 방울 남기고 가시는 게 아까울 때도 많죠. 다행히도 대부분 다 만족을 하고 가시니까 뿌듯함? 이런 게 있긴 한데 제가 해보는 건 쉽지는 않아요. 11시부터 저희가 영업 시작하는데 점심시간 그날 딱 팔 수 있는 수량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욕심 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하시네요. 이제 냉동고에 들어가야 되고 많이 비축을 해,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저가 생각하기에는 곰탕도 우유랑 똑같아요. 보관기한 이런 게 아니라 신선도가 있는 음식. 끓이고 났을 때 최대 언제까지 써야 된다,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변질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신선하냐 안 신선하냐. 신선한 음식을 팔기에는 하루에 팔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다. 곰탕이랑 도가니탕만 있는 게 아니네요. 제가 예전에 개발한 음식인데 갈비찜인데 소 곱창을 넣어가지고 소곱창이 들어가요. 소곱창이 들어가 있어요. 매일 만지는 게 한우고 소다 보니까 네. 곱창이 항상 소를 예전에 작업하면 곱창이 남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를 다음날 매운 갈비찜에 곱창 기름이랑 응용을 해서 만들어봤죠. 직원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메뉴화하자 만들었죠. 이게 그 우정옥의 효자 도가니탕이에요. 도가니탕이죠. 와, 정말 뽀얗네요. 파를 넣고 면을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네. 면 딱 담가서 정말 보약이네요. 아예 무첨가예요. 그래서 어떤 손님들은 너무 밍밍하다, 조미료나 뭐 소금 간이나 아무런 간이 안 돼 있으니까 네.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 소금 간을 하잖아요. 간이 계속 밍밍한 느낌이 들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손님들 오시면 말씀드리죠. 어느 정도 식기까지는 소금 넣지 마세요. 식고 나면 짜죠. 저희가 왜 매운 음식이나 이런 짬뽕 같은 거 먹으면 네. 처음에 되게 맛있거든요. 네. 식고 나서 먹으면 짜. 맞아요. 간이. 얘도 그렇더라고요. 후추간만 하고, 건더기 어차피 저희 여기 소스가 있어서 그냥 찍어 먹고. 이 소스도 다 직접 만드신 직접 만들었죠. 이게 예전 제가 눈물을 머금고 150만 원 들고 왔던 그 소스예요? 그 소스를 이제 저한테 맞게끔 이제 응용을 해서 개발한 소스지. 그때 속상했어요. 진짜 멀리까지 가게 하루 문 닫고 갔는데 갔더니 별거 아니에요. 그 당시 150만 원이면 저희 식당에 한 달 임대료가 20만 원이었어요. 그럼 몇 달치 임대료를 거기에 갖다 줬는데 근데 너무 허무한 거야. 그냥 전화로 알려줘도 되는. 거기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걸 배웠을 때 그 허무함이 너무 커서 지금도 제 유튜브에 다 공유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평소에 즐겨 드세요? 예를 들어 라면 끓여 먹을 때 저는 저희 곰탕으로 끓여 먹어요. 신라면 블랙 되는 거지 뭐. 와, 깊이가 다른데요? 처음엔 심심할 수 있어요. 근데 고기를 끓인 국물이잖아요, 얘가. 그러면 얘가 찬물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소뼈를 끓이고 도가니를 삶고 스지를 넣어가지고 끓여낸 탕을 먹고 찬물을 먹으면 입안에 기름기가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먹고 찬물을 먹어도 입안이 개운해요. 깔끔해요. 그러네. 왜 그런 거예요? 기름을 최대한 다 걷어내는 거죠. 그 새벽에도 계속 그 그쵸, 기름을 걷어내주고 얘를 약불에서 은근히 몽글몽글 끓이니까 지금 같은 식감이 돼요. 대략적으로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 한 끓이시는 70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먹는 거는 정답이 없겠지만 없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뭘 안 넣고 먹고 싶은데요. 이 맛이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대충 되면 그때 소금 간을 하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연구 개발한 게 아니라 손님들이 이렇게 드신다니까. 어르신들이 오시면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파 넣고 면 넣고 후추 살짝 하고 그냥 드세요. 그러다가 얘가 어느 정도 식으면 그때 소금을 넣으시더라고요. 왜 지금 소금을 처음부터 넣으시면 되지? 처음부터 넣으시면 간이 안 맞아요. 나중에 가면 짜지고.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우정옥 하기 전에 몇 살 때부터 자영업을 하신 거예요? 본격적인 자영업은 20대 때부터 했죠. 때? 네. 그럼 첫 창업일 때 뭐였어요? 한우집을 문 열었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원주에서 횡성으로 가는 거야. 그날 판매할 고기를 사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일주일치 이렇게 사다 놔야 되는데 네. 돈이 없으니까 뭐 20만 원어치 당일 쓸 수 있는 고기만 테이블이 몇 개였어요? 테이블 5개 있었죠. 옛날 주택을 개조한 건데 그건 잘 됐었어요? 아니면 망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정말 많은 고전을 하다가 네. 1년 정도 되니까 그때 자리가 잡혀서 손님 많았죠. 지금도 그때 분들 손님들 만나거든요. 네. 지금도 그때 먹었던 고기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손님들도 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침에 사온 고기잖아요. 신선할 수밖에 없죠. 신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는데 현주엽 형님 막 네. 생고기 드시잖아요. 네. 그때 이미 저희 때는 손님들이 다 그렇게 드셨어요. 너무 신선하니까 생으로 먹으면 신선하니까. 살이 안 나니까. 그쵸. 오픈 전부터 줄을 섰다고 해도 그렇죠. 그때 당시에 가장 핫했던 VJ 특공대 작가님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유명해졌으니까. 보통의 한우집들 이러면 막 으리으리한 입구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설이 좋잖아요. 예. 저희는 삼겹살집 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었거든요. 천장에는 물이 새가지고 비 오는 날. 저는 너무 스트레스고 힘들었는데 손님들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노포 감성. 띵동이 어딨어요. 그냥 사장님 이렇게 부르면 바로 앞인데 뭐. 네 이러고 가면 물 갈아야 돼요 이러면 위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던 게 바가지에 이제 다 차면 제가 물 갈아드리고. 근데 그때 감성으로 최근에 뭐 15년 20년 지나서도 만나면 그때 너무 좋았다. 얘기만 들어도 가보고 싶네요. 지금 그렇죠.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때가 너무 좋지만 저의 자영업 시절로 봤을 때는 가장 힘든 시기. 다시 그때로 가서 그 감성으로 장사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취미 활동으로도 못하고. 아니 그러면은 월세 일시 테이블 5개에서 네. 하루 최대 매출은 얼마까지 최대 매출 뽑으셨어요? 그때 기억으로 378만 원인가? 아니 근데 지금 그 공식을 깨신 게 보통 장사가 망해서 업종 변경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잘 되시는데 그 이후에 우정을 도전하신 거냐면 다른 걸 또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도 여주로 와서 한우집을 또 했죠. 한 10년 정도.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때 잘 됐죠. 잘 돼서 지금 이 우정호 땅이랑 이제 건물을 짓게 된 거죠. 근데 한우로 승승장구 하시다가 갑자기 곰탕, 도가니탕으로 이게 그 힘든 시기에 한우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별로 많지가 않을 때니까 마당에 가마솥이 하나 있었어요. 고기는 하는데 이제 그때 강원도 횡성에 가면 뼈를 그냥 뒀어요. 손님은 없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마당에서 이제 곰탕을 끓이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도 끓여보고 저렇게도 끓여보고 막 끓여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 계신 할머니가 한 분 한 분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끓이는 거 아니야 저렇게 끓이는 거 이제 훈수도 드시고 아 어르신들께서 네, 그럼 저도 좀 배우고 다음날 되면 또 나와서 또 끓이고 있는 거예요. 냄비를 갖고 오셨더라고. 5,000원어치만 줘라 10,000원어치만 줘라. 또 다음 주 되면 할머니 한 2분이 또 오세요. 나도 사 할 수 있냐 또 가져오시고. 곰탕이 100인분이라 그러면 손님상에 팔기 전에 50인분은 할머니들이 다 사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넘게 그때 곰탕 끓이는 거를 이제 좀 온도차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습한 날 안 습한 날 비 오는 날 안 비 오는 날 7, 80대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다 알려주신 거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사가셨는데 왜 사가 이걸 또 왜 가져가시냐. 우리 서울에 있는 자식들 좀 보내주려고 한다. 보내드려요? 어떻게? 봉투에 담아서 얼려서 뭐 박스에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시는 할머니도 계시고. 아 이게 참 정감 있는 음식이구나. 그러던 터에 이제 VJ 특공대가 나와가지고 테이블은 5개인데 곰탕 손님들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저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우를 팔아야지. 그래서 아쉽게도 좀 곰탕은 잠시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곰탕을 내려놓지만 제 요식업의 마지막은 다시 곰탕을 가져오겠다. 되게 매력 있는 음식인 거죠. 몸은 너무 고되지만 몸은 고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경쟁력도 있고 보람도 되게 느끼게 되는 음식이고 매력적인 거지 메뉴 자체가. 그리고 한 입 떠보니까 네. 그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한우집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돈도 좀 이렇게 저금도 하게 되고 하다가 다시 7, 80대 어르신들이 했던 거를 그때 메모를 다 했던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곰탕을 끓여봤지.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분이 이제 충족이 돼서 업종을 그냥 바꿨죠. 올인을 하셨네요. 올인했다고 봐요.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었던 거지. 이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막 고소한 맛에 담백한 맛에 찐득찐득한 맛에 이걸 저는 추구하는 게 아니고 손님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드셨을 때 무난한 거. 도가니탕이 이게 지금 저희 한 그릇이거든요. 아 이렇게 많이 줘. 되게 많아요. 근데 80대 되신 어르신들 오시면 다 드시고 가요. 이걸 다 드세요. 야 편하니까. 속이 편하니까. 위내시경 건강검진 받으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도 식사하고 가시고. 제가 원하는 건 맛이 강하다고 영양분이 많거나 좋은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자극, 애기 이유식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이 찬도 다 수제예요? 반찬은 이제 우리 애기 엄마 담당이죠. 이거 직접 다 만드신다고요? 반찬도 너무 맛있고 이거 매운 갈비찜도 너무 맛있는데요? 곱창을 이제 이렇게 잘라서 갈비찜이랑 같이 이제 드시는 거죠. 경기도 여주가 골프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이제 그 골프 프로님들 되게 많이 다녀가시죠. KLPGA 2승하신 이가영 프로라고 있어요.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갈비찜 너무 맛있다고. 그 다음 시합 때마다 이가영 프로님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이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잖아요. 맛있고 좋은 음식보다는 탈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시는구나. 네네. 지금이야 자리를 탄탄하게 잡으셨지만 예전에는 차에다가 홍보하려고 돌아다니기도 하셨다고요? 예전에는 막 온라인이나 요즘처럼 SNS 이런 게 활발하지가 않을 때 네. 손님들한테 저희 집이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잖아. 손님은 없이 여주에 왔는데 여주 아울렛이 있어요. 올라가면 차가 그냥 몇천 대 있는 거야. 명함 만들어서 주말 되면 거의 아울렛에 올라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손님들이 한 팀씩 오시더라고요. 정말 그야말로 발로 뛰셨네요. 그땐 발로 뛸 수밖에 없을 때였어요. 이 우정옥 택배 네. 사업을 시작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택배한 지 한 7, 8년 됐죠, 같이? 아, 초창기부터 그냥 같이 하신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터질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 마음이었죠.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이나 끓이는 대로 해서 고객이 못 알아주면 더 이상 자영업을 하기가 힘들겠구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7, 80대 어르신이 오셔서 내가 끓인 것보다 맛이 없고 내가 끓여도 이거보다는 잘 끓이실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고객분이 있으세요. 저도 모르게 뭐라고 대답이 나왔냐면 그럼 집에서 끓여 드셔야 돼요, 어머니. 밤잠 못 자고 핏물 빼서 식혀서 이거 다 하는 기름 없고 진짜 4, 5일을 노력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음식이 맛이 없다, 맛을 떠나서 못한다, 나쁘다라고 표현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다. 집에서 끓여 드셔야지. 근데 제가 어머님보다 곰탕은 더 끓였을 거예요. 몇 인분 끓이셨을까요? 대략? 몇백만 인분이라 그래야 되나요? 제 구독자보다 훨씬 더 많죠. 구독자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계시잖아요. 재미있는 댓글이나 아니 뭐 내가 아니면 뭐 곰탕, 도가니탕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라든지. 뭐 이런 좋은 댓글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봐서 정말 예. 진정성 있는 댓글 선택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재치든 감동이든 대표님의 마음을 그럼요. 흔들었으면은 그냥 네네. 쏘겠다. 네네. 이거는 정말 구독자 찐 이벤트네요. 같이 나누는 거죠, 뭐. 어찌됐건 또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도 오늘 또한 밥 먹고 제가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댓글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예. 거기에 맞춰서 아유, 애기 엄마가 오셨네? 우리 너무 이거 맛있습니다. 반찬 만드는 너무 네,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 맛있어요. 다 맛있습니다. 저희 애기 엄마 오해 되게 많이 받거든요. 왜요? 어떤 오해를 받냐면 외관상 비주얼로 봤을 때 김치를 못 담글 것 같거든. 별명이 김치냐야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옛날 힘들었을 때 집에 생활비도 못 갖다 주고 애기 배불러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그 시절로 간다? 저는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영상에 보면 그래요. 대표님 왜 이런 거 레시피도 알려주고 왜 왔는데 조언도 해주고 이런 거에 돈도 안 받고 그냥 해주느냐. 내 삶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어떤 누군가는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저의 말 한마디 정보 공유가 그분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 실제로 저도 가수 녹색지대 박장선 형님의 말 한마디로 제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어떤 말 한마디였죠? 장사에 대한 방식이나 이거를 손님 입장에서 평가를 해서 손님은 이런 게 좋아. 단 한 번도 저는 손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제 기준인 거야. 음식도 제가 편한 거, 제가 만들기 좋은 거, 제가 썰기 좋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고기도 손님이 먹기 좋게 썰어드려야 되는데 저는 제가 썰기 좋았던 거지. 녹색식대 형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매출도 확 늘었어요. 매출도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으로 지금 어떤 누군가가 저의 작은 말 한마디 이걸로 인해서 그분의 어떤 삶이나 이런 방식이 좀 바뀌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하나씩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 기능 이렇게 다 걷어내야 돼. 올라오면 걷어주고 올라오면 걷어주고. 이러니까 배우러 왔다가 저녁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치, 이거 매일 해야 되니까. 오늘도 내일도 맞아요. 늘 그 자리에서 새벽까지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쵸, 이게 기름을 걷어내야 될 시기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전체 다 끝나는 거에 24번에서 26번 정도 과정을 다 걷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정옥 곰탕, 도가니탕 택배 주문하려면은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네이버에 그냥 우정을 검색하셔도 되시고 이거 네이버 못하시면 매장으로 전화하셔서 주문 주셔도 되시고 편하게 주문하시면 되죠. 일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건강 잘 알겠습니다. 챙기시면서 네. 쭉쭉 뻗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